다시 녹화를 해야 돼. 목소리가 지금 녹음되겠지? 안녕하세요, 사우치 TV입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인강처럼 한번 찍어봤는데 현장감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뭔가 익사이팅한 느낌이 나서 네,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자서는 이제 근로복지공단,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아주 좋은 공단인데 그 자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그 다음에 군보에 지원한 동기와 결부시켜서 쓰는 항목인데, 사실 이런 항목을 맨날 볼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돈 아니면 안정성 때문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돈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입사를 하신다면 점심 메뉴를 뭐를 먹어야 될지도 좀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 연봉을 받아보시고 약간 실신하실 수도 있는 그런 곳. 국민들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힘은 쓰지만 정작 본인들의 근로복지를 위해서는 여기까지. 자, 그만큼 우리나라 전 국민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좀 맡기시는 거가 뭐냐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사실 어떤 돈이나 안정성이라는 프레임에 엄청 gat혀 있는데 이런 항목을 물어보니까 약간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죠. 근데 약간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나누면 한 7가지에서 한 8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돈, 안정성, 발전 가능성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정말 기본적인 틀로만 좀 나누면 한 3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직업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내가 잘하는 거. 나는 내가 잘하는 걸로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예. 자, 이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어떤 타고난 기질과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잘하는 건 나의 어떤 타고난 경쟁력이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의 산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 3가지를 다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이 항목은 1000바이트 이내, 즉 500자 이내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써야 되는 내용이 또 있어. 자, 이런 압박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한 동기와 결부를 시켜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 묻는 거다? 근로복지공단이 추구하는 비전과 일치하는가? 이거를 좀 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여기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추구하는 비전과 좀 더 연결을 시켜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추구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하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척 다 좋은 말들입니다.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회보험 서비스, 아니면 노동자의 안전, 노동생의 단절, 격차 해소,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인용을 하셔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걸 고지고대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잘못된 예시를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상생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노동자의 행복을 이어주고 싶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되게 부자연스럽고 무척 억지스럽죠. 네, 너무 이렇게 억지스럽게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어.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써야 됩니다. 왜? 직업관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좀 더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를 좀 나눠보시는 거예요. 자, 상위 목표는 뭐냐면 어떤 본인이 추구하는 직업 간의 가치, 어떤 추상적인 가치도 좋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상생이라는 가치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하시고, 하위 목표에다가 근로복지공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장으로 기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면,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제가 하는 업무를 통해 공동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상위 목표 나왔죠. 그 다음에 하위 목표.
특히 땡땡땡 활동을 통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 공돈의 선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어떤 간접적인 경험도 드러냈어요. 뭐 땡땡땡은 뭐 인턴 활동도 되고 아니면 사회복지에 관련한 혹은 근보에 관련한 활동도 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뒷문장에 뭐가 나왔어요? 하위 목표를 기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근로복지공단의 비전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여기 항목과 좀 더 연결이 되어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하위 목표를 이런 식으로 기술했죠. 모두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례 많을 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면 되나? 자, 나한테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수행해 왔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예시 말고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의 직업을 통해서 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행복권을 만족시키고 싶습니다. 자, 행복권이라는 건 무척이나 많습니다. 뭐 근로에 관련한 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정말 많죠. 근데 그 뒷문장에다가 하위 목표를 한 번 더 드러냈어요. 땡땡땡한 어려움을 겪는 뭐 주위 지인이나 뭐 친구도 되겠죠. 특히 고용 산재와 같은 근로에 관계된 행복권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본인의 간접적인 경험을 쓰면서 그러면 그 뒤에 뭘 쓰면 돼? 본인의 노력을 쓰면 되죠. 또 이러한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활동들을 전개해 왔는지를 쓰고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은 길면 200자, 짧으면 150자 정도까지 딱 기술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본인 노력해왔던 바로 기술, 아까 얘기 드렸죠. 그거 기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임을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은 뭐 땡땡땡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입사 후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면 끝납니다. 1번은 정말 쉽죠? 네. 여기에서 첫 단추는 뭐냐면 본인의 직업관을 어떻게 세우고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지 그것만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의 경험과 노력들도 어느 정도는 기술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지원할 직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 이건 딱 봐도 직무 역량이죠. 예, 자소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항목을 보고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자소서를 어느 정도 쓰신 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죠? 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하는 직무규서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근로복지공단 직무기술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하는 직무기술서 PDF나 HWP 파일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거를 다운받으시고 거기에서 어떤 걸 보시냐면 지식, 기술, 태도, 거기에 쓰여있는 키워드와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두 가지나 한 가지 역량을 선택해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나와 좀 더 관계가 되어 있거나 이 역량은 내가 좀 자신이 있어, 이거 한번 노려볼까, 이거 한번 써볼까, 그런 역량들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땡땡 직무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성은 땡땡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땡땡 직무는 근로복지공단 목표 달성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문장에 간결하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역량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그 이유를 제시한 다음에 본인이 노력했던 사항들을 쓰시면 되겠죠.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현재 근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아니면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업의 이해도를 작성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단은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땡땡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는 삭제를 하셔도 돼요. 그냥 땡땡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간결하게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런 내용을 써야겠죠.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 뭐 예를 들면 내가 지식에서의 역량을 선택을 했다면 본인이 받았던 교육 이수, 교육 혹은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술이나 태도에서의 역량을 하나 선택을 했다면 특정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든지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들을 스타 공식으로 작성을 해서 한번 기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던 경험. 문제 해결을 묻는 것인데, 자, 이 항목을 보시자마자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띡 하고 기술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 문제점 분석하라고 했죠. 자, 왜 분석을 해야 돼? 자, 원인을 제거해야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에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쓰는 건 규명된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순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여기에다가 써도 되나? 라고 좀 고민하시는 겁니다. 리프레시 타임으로 제가 가볍게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내가 분명히 한 5시쯤에 엄청나게 뷔페에서 먹었는데 한 10시쯤이 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예상치 못한 문제지. 자, 이런 경우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냥 또 먹어. 아니면 내가 왜 배가 고파졌을까 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 먹고 자소를 열심히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소 쓰는데 엄청나게 열량이 소비됩니다. 자, 운동하는 것도 열량이 많이 소비되지만, 자, 머리를 쓸 때 엄청나게 열량이 소모된다라는 거. 내가 좀 다이어트 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운동도 하시면서 자서 많이 쓰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쌉소리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런 예시와 비슷하게, 자,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쓸 수 있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무 경험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온 예시가 아르바이트 수행 중에 갑자기 고객이 모였을 때 일어난 문제점들이에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가 원래 고객이 많이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고객이 갑자기 모여와서 어수선해졌고 고객 만족 서비스도 떨어졌어.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다음 날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뭘까? 고객이 갑자기 모여서일까? 아니면 고객이 갑자기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가 되지 않았던 이 조직의 문제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고객이 갑자기 모였을 때 어수선해졌을 것이고 고객 만족 서비스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인 원인은 뭐냐면 고객이 갑자기 몰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조직의 문제점인 거죠. 예를 들면 인력 배치가 잘못되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추가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었다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내가 파악을 하고 다음에는 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술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민원 대응 아르바이트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는데 갑자기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민원을 받았었다.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왜 나와서인지 원인을 분석을 하고 고객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내가 해결을 했다라는 식으로도 기술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동아리 하나쯤은 다 하잖아요. 내가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진 거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산이 갑자기 부족해진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도록 어떤 원인이 제공이 되었을까? 그 후자겠죠, 당연히. 재무회계를 맡은 애가 예산 운영 활동을 방만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 운영 지침 매뉴얼이 부재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썼다든지, 갑자기 행사를 치렀는데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다든지, 비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든지, 이런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 분석을 규명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현재 조직이 갖고 있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들, 지금까지 문제점을 처리해왔던 방식의 오류라든지 문제점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항목을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따로 풀어드렸으니까 그걸 좀 더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이 평가를 할 때 배점 요소들이 조금 변한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자소도 좀 적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소를 잘 써서 면접장에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 풀이도 여러분들 자소 쓰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457DB였습니다.